자, 우리 코오롱 티슈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또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하한가로 이제 직행을 했습니다. 그냥 점 하한가예요. 점 하한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망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좀 힘들었던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이었는데 오늘 그냥 또 점 하한가를 박아버리게 되니까 실망스러움이 굉장히 또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5월까지 뭐 굉장히 좋은 이런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갔었던 주가가 뭐 단숨에 그냥 이렇게 꺾여서 제자리로 사실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참 또 HLB가 생각이 나네요. 그죠? 이 FDA 임상, 참 속상합니다. 이래서 제약 바이오는 사실 굉장히 이 투자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의학 박사도 아니고 뭐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뭐 빠삭하게 공부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우리는 그저 기대감에 투자를 하는 거고 어떤 FDA 승인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결과값을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예상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또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사실 또 여러 가지 연구, 개발, 실험 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2024년도 당시에 뭐 사실 이 구간대로부터도 지금 뭐 한 4배 정도 올라온 구간이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사실 최근에 보지는 않았는데, 많이 올라갔었네요. 주가가 15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던 이 임상 3상에 대한 이 결과값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구나라는 거를 잘 알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셨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또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죠? 최근에 뭐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모아나가는 이런 모습인데, 그럼 얘네는 그러면은 손실이겠네요. 그죠? 오늘 주가 하한가 또 쳐박았으니까. 많은 또 개인 투자자 분들 역시도 지금 굉장히 실망감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손실이 굉장히 좀 크게 확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한가 매도 대기 물량만 지금 1200만 주죠?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죠? 1200만 주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은 피할 수 없겠는데요. 내일도 이거 추가로 점 하한가를 가게 되면은 그냥 대략 마이너스 30% 계산하면 지금 한 13,000원 정도가 지금 추가적으로 또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얼마죠? 대충 2만 한 9천원까지 또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가 또 여기까지 또 내려와 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는 거죠. 야, 진짜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돼 버리네요. 일단은 좀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이게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일 추가적으로 빠지게 되면은 일단은 그냥 요 라인 보면 되겠죠. 29,000원 정도로 일단 잡아 놓고 제가 그냥 계산기 안 두드린 겁니다. 43,000원에서 30% 빠진다라고 그냥 계산 단순하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은 12,000원에다 13,000원 정도 빠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요 정도. 내일 또 추가적으로 하한가를 가게 될 것이냐 한번 지켜봐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좀 힘드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인보사가 이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도전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선 사실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그 임상 중단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이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이제 임상이 지속이 됐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골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인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거는 노인 질환에 속하는 부분이죠. 골관절.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무릎 관절 제일 먼저 문제가 돼요. 발목도 발목이지만 사실 무릎이 가장 먼저 이제 퇴행되고 이 기능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만큼 통증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사실 골관절염 치료제의 이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이 무릎 관절염 이 치료제 이거 아마 또 시술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메디포스트인가? 메디콕스인가? 아무튼 뭐 회사 이름은 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인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시장의 규모는 분명히 점점 커질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노인 질환이긴 합니다만 이 골관절염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사실 또 많이 찾아오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이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이제 운동 선수들이나 이제 또 취미 생활로 즐겨서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도 찾아오는 이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젊은 층, 뭐 노년층 가리지 않고 많이 발생되는 또 질병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치료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는 없잖아요.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뭐 그런 약들은 나와 있지만 이거를 이제 근본적인 것들을 없애주고 정상적인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치료해주는 이제 신약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유전자 치료제잖아요. 유전자 치료제. 이게 또 세계 최초였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이제 기대가 굉장히 이제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인보사에게 기대했던 거는 이 통증 완화와 관절에 대한 이 구조 개선을 같이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었던 이제 치료제였거든요. 그래서 기존 치료제와 차별점은 명확했습니다. 기존 치료는 이제 진통 소염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진통 소염제를 먹음으로써 일시적으로 뭐 길게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통증을 감소시켜 주는 거. 그리고 이제 히알루론산 주사를 직접적으로 이제 맞는 거.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면은 인공 관절 수술을 합니다. 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하죠. 이게 결국은 이제 통증 완화 중심으로 한 이제 기존 치료가 있었다면 이 인보사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에 대한 기능을 개선을 시켜주면서 이 무릎 연골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무릎 연골이 다 닳으면 이게 이제 뼈끼리 부딪히니까 엄청나게 이게 통증이 동반이 되는 부분이죠. 그 연골을 이제 보호하면서 관절에 대한 구조 개선까지 그 질병 진행 자체를 이제 점점 뒤로 늦추는 그러니까 그 치매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레캔비라고 하는 치료제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이 레캔비도 사실 이 근본적인 치매를 완벽하게 치료해주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이 치매를 늦춰주는 발병을 늦춰주는 이제 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보사 역시도 이 골관절염에 대한 이 질병 진행 자체를 늦춰주는 그 치료가 이제 목표다. 이게 이제 차별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기대가 좀 컸었던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임상 3상이 실패했느냐 뭐 텔레그램 채널에도 이제 공유를 이제 해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텔레그램 채널 잠깐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건 없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과 함께 단기적으로 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의 타점 공유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을 직접 하고 있는 채널이니까요.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은 자유롭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돼요. 댓글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링크가 이렇게 있으니까 터치만 하시면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동이 되실 거니까 뭐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인보사 내용으로 좀 넘어가서 자 어찌 됐건 그러면 이제 왜 실패를 했냐?
사실 근데 실패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하기는 한 부분이기는 한데, 자, 일단은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가 되지 못했어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약군의 이 개선 쪽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 인보사의 우월성을 결국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자, 위약군의 개선 폭, 이걸 이제 뒤쪽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치료 성분이 없는 가짜 치료입니다. 가짜 치료. 그러니까 신약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관절염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이제 위약 효과가 큰 질환이다. 왜? 운동이나 재활, 그리고 체중 감량하면은 그만큼 이제 하중의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체중이 이제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 발목, 무릎, 뭐 또 허리. 이제 살 빼면은 사실 이제 하중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 뭐 자세, 뭐 이런 것들이 또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이 우월성을 입증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더 효과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능은 개선이 됐어요. 이 통증과 기능이 개선은 됐으나 이 위약군 역시도 예상보다 큰 개선 효과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했더니 우월하지 못했다. 이게 입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개요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뭐 적응증은 역시 무릎 골관절염이죠. 네, 인보사. 대상 환자는 이제 1066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 약 80개 임상 기관이 참여하니까 적게 참여한 거는 사실 아닙니다. 24년 7월에 이제 투약이 완료가 됐어요. 실제로 이때 이제 첫 환자에게 뭐 투약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또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 그래서 쭉 추적 관찰하고 데이터 분석을 했고 이제 첫 번째 톱라인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어요. 어제 시간에 하한가 가고 오늘 이제 정규장에서 하한가를 간 거죠. 장 시작하고 나서 바로 그냥 점 하한가. 그래서 공동 이제 1차 평가 변수에서 통증과 관절 기능 이게 이제 중요했던 거고 2차 평가 변수는 이제 MRI를 통한 연골 구조 변화. 그러니까 연골, 그러니까 관절에 대한 이제 구조 개선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이제 모든 것들의 평가가 추가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군 개선 폭이 예상보다 또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인보사의 유의성 이게 이제 높았어야 되는데 이게 높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쪽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상 이렇게 돼버린 거죠. 위약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어찌됐건 뭐 중요한 거는 나머지 핵심 임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10월에 이제 추가적인 또 톱라인 데이터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추가 데이터가 또 나오게 되면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뭐 장기 안전성 데이터를 또 봤더니 뭐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이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발생된 부분은 0건이니까 안전성은 일단 어느 정도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1차 평가지표 미충족으로 인해서 한국투자증권은 투자 의견을 하향했어요. 하향.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 뭐 주가는 뭐 당연히 실망감에 의해서 하한가를 간 그런 상황이죠. 뭐 이건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기는 해요. 하하, 이거 참. 아, 추가적으로 또 내용을 보면은 왜 실패했나.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속상하긴 하네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봐야 될 건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위약 효과를 넘지 못했어요. 이 위약 효과를 넘어서서 인보사가 훨씬 더, 그러니까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약 효과보다 인보사가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거를 입증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위약이라고 하는 건 실제 치료 성분이 없는 가짜 치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혈관절염은 결국은 운동과 재활 치료, 체중 감량, 생활 습관 개선, 이 기대감, 이건 좀 약간 이제 뭐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여기 이제 플라시보라고 있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그냥 이건 뭐 심리적인 요인도 있죠. 이것만으로도 통증과 관절 기능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관절염 자체가 신약 개발이 매우 어려운 질환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게 개발이 가능했다면 이미 빅파마에서 나왔어요, 이미. 대표적으로 빅파마 이야기하면은 면역 항암제 왕, 머크, 키트루다가 있죠. 그리고 로슈의 티센트릭이 있고, 그리고 BMS의 뭐 옵디보가 있고,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여보인가, 임핀진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면역 항암제들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빅파마들이 뭐 돈이 없어서 이거를 개발을 못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돈이 또 엄청 들잖아요. 임상하는데 뭐 그냥 누가 그냥 해줍니까? 다 돈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골관절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약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퇴행성이 사실 많잖아요. 퇴행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신경성도 있죠. 바로 뭐 치매, 알츠하이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위약금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아쉽습니다. 뭐 어찌됐건 추가적으로 이제 10월에 또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 10월에 나올 추가 데이터를 또 확인을 하고 나서 사실상 이제 분석을 또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주가는 사실 미리 반응을 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자리를 잡고 사실 또 기대감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올라가다가 또 위쪽에서 또 매수하신 분들 또 임상 실패 또 이렇게 돼가지고 주가 또 박살나고 또 크게 손실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참 어려워요. 야, 삼천당 제약 어제 상한가 가더니만 뭡니까 또?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또 하한가 또 박는 거 보세요. 이 제약 바이오들은 이래서 참 어려워요. 최근에 HLB 또 2연속 하한가 갔었죠. FDA 또 승인 세 번째 실패하는 바람에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단기 이렇게 또 강하게 반등하더니 또 빌빌대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 참 어렵습니다. 야, 근데 삼천당 제약 또 뭐 이슈 있어요? 또? 참 진짜 어렵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이게 공부한다고 사실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수익 본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 위쪽에서 또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마 이 사이 구간에서 제일 많이 매수하셨을 거예요. 전체 기간 놓고 보면은 지금 이 10만 원 전후 구간이 가장 매물대가 강력한 구간으로 또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주가 일단 반토막 났죠. 마이너스 지금 60%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추가적으로 29,000원까지 또 빠지게 될 것인지 지켜보고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9,000원.
일단은 매도세가 어느 구간에서 진정이 될 것이냐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덜컥 지금 뭐 핫다 노리겠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일까지는 지켜보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하한가를 또 가능성 역시도 지금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1200만 주가 지금 물량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자, 아무쪼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가지고 와서 분석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실시간으로도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또 텔레그램 채널에 또 올려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